안카이브 사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사진전 도슨트를 맡은 안승환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아니고요.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든 책 한 권 팔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한 명의 스토리텔러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한 권을 펼쳐서 오디오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담백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저의 29살이 끝나기 전 7개월 동안 11개국을 유랑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그리고 안승환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요. 전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늙어가겠다는 거였죠.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작품은 그 길 위에서 건져낸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지금부터 스토리텔러 안승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진은 세계여행 첫째 날 촬영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인도를 세계여행의 시작점으로 정했는데요. 뉴델리의 마이팔퍼라는 지역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생소한 지명이었지만 지도에서 봤을 때 인디라 간디 공항에서 가까워 보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도 영어를 못해요. 간단한 생수조차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휴대폰 유심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지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호텔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추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는데요. 답답함과 불안함을 잔뜩 안은 채 숙소 체크아웃 몇 시간 전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단 세계로 나왔으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한 컷, 두 컷, 세 컷. 진지하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심밖에 들지 않았어요. 힘겹게 마이팔퍼를 벗어나 여행자들의 태초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파하르간지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마이팔퍼에서 찍은 사진을 백업하려고 메모리 카드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는데요. 그때서야 차에 타고 있는 한 소녀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소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온화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애로움이 느껴지다가도 한편으론 이방인의 자유를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마이팔퍼의 소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던 걸까요? 이 사진은 인도 자이푸르라는 지역에서 촬영한 잘 마할의 사진입니다. 잘 마할은 물의 궁전을 의미하는데요. 물에 떠 있는 것 같기도, 잠긴 것 같기도 한 모습이 매력적인 건축물입니다. 완벽한 잘 마할을 촬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완벽이란 허락 없이 프레임에 난입하는 피사체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걸 뜻하는데요. 그런데 관광객 한 무리가 떠나면 기다렸다는 듯 또 다른 무리가 재빠르게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완벽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아쉬운 대로 잘 마을을 불필요한 피사체들과 함께 프레임에 담고 숙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파일을 백업하던 중 한 소녀가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돌한 표정을 한 채 익숙한 자세로 난간에 기대고 있는 모습, 공주 느낌이 물씬 나는 드레스, 그리고 쉽게 닿을 수 없는 물의 궁전. 한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을 첨부하며 그때 떠올랐던 스토리를 조금 확장해 봤습니다. 궁전에서 쫓겨난 가짜 공주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
공주는 궁전으로 돌아갔을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러 갔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현지인 가이드에게 듣고 이제라도 와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라미드 관람을 마치고 따라간 길 끝에서 거대한 스핑크스 석상을 발견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스핑크스의 얼굴은 인간을 닮았지만 몸은 사자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스핑크스의 얼굴에서 코가 있어야 할 곳에 코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에 짓눌려 움푹 패인 흔적만이 남아 있었죠. 여기에 대해 다양한 설이 나돌고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코가 훼손됐다는 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코만 제거했다는 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두 남자 너머로 보이는 석상을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어 오른쪽을 가리켰고 옆에 남자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둘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는 것 뿐이었어요. 스핑크스의 잃어버린 코에 떠도는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순간 포착한 두 남자의 사진에 과감히 저의 이야기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곳은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입니다. 원래 방문할 계획이 없는 나라였는데요. 헝가리에서 기차를 타고 한 번에 체코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한번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게 된 거였습니다. 시내에 독특한 랜드마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특이했던 건 번화가임에도 차가 다니지 않아서 여유롭게 거리를 배회할 수 있었고 덕분에 고즈넉한 브라티슬라바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시선을 훔치는 어느 청동상을 발견했는데요. 맨홀 뚜껑 위로 상반신만 빼꼼 내밀고 있는 남자가 웃으며 행인들을 엿보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브라티슬라바의 랜드마크, 추밀 청동상이었죠. 랜드마크의 눈높이에 맞춰 셔터를 누르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뜻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뚜벅뚜벅 청동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웃으며 무릎 꿇은 남자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짝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씁쓸함을 맛봤는데요. 조금의 용기만 냈더라면 전혀 다른 결말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아쉬운 대로 그들의 알콩달콩한 순간을 훔쳐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체코 프라하의 한 호스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2층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막 나온 어느 중년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는 처음 보는 저를 향해 굿모닝이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창문 앞에 놓인 테이블에서 아저씨가 내어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때 아저씨의 이름이 즈데니크라는 것과 1년 전부터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득 그의 24시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용기 내어 아저씨에게 하루만 동행해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오케이라고 했어요.
배달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배달 요청을 수락하고 레스토랑에서 픽업한 음식을 고객에게 무사히 전달하는 게 전부였죠. 달리는 차 안에서 아저씨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종종 만나는 자녀들 이야기,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이야기,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가수 록세트. 즈데니크 아저씨는 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 망한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한 활동이었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온화한 웃음을 잃지 않은 이유가 뭘까? 부족한 영어 실력을 핑계로 즈데니크 아저씨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 부스 테이블을 봐주세요. 쇼케이스에 담긴 10달러 지폐 한 장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체코 프라하를 떠나는 날, 즈데니크 아저씨가 제게 직접 건네주신 10달러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부적이라면서요. 이 10달러만큼은 직접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가 끝난 후 제게 말을 걸어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바다는 남프랑스 니스에서 촬영했습니다. 니스는 따사로운 햇살이 관광객들을 반겨주는 온화한 여행지인데요. 지금껏 바다 이퀄 파랑이었던 저의 선입견을 부숴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니스의 바다는 블루, 사파이어, 에메랄드, 코발트 등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블루를 다 끌어모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보면 볼수록 깊이 빠져드는 좋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넓은 니스의 바다를 보고 싶어 캐슬힐 전망대로 오르던 중 어느 인공폭포 앞에서 독일 꼬마 필립을 만났습니다. 필립은 슈퍼카를 정말 좋아했어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벤틀리, 에스턴 마틴, 람보르기니 등 다양한 슈퍼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꼬마 소유의 슈퍼카는 없었지만 갤러리의 사진을 하나씩 소개할 때마다 꼬마는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네 꿈은 뭐야? 아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깨를 으쓱 하더니 그런 거 없어 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의 한바구음에 거짓은 없었는데요. 뭔가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좋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치졸하지만 답을 감추는 아이에게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광활한 니스의 바다는 자갈이 깔린 해변가에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 위 살랑이는 나뭇가지 그늘 아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저항 없이 온몸으로 맞으며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내 니스의 이기적인 모습을 카메라 프레임에 가뒀죠. 모든 순간을 흑백 사진으로 남기는 게 저의 원칙이었지만 니스의 아름다움을 놓칠 용기가 없었어요. 언제 다시 이 풍경을 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니스의 바다를 컬러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세계 여행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비행기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순간은 저에게 마지막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포토카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토카드의 뒷면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으로 완성되는 작품입니다. 20대의 끝자락에서 반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떠난 세계 여행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뭔가를 찾으려고 절박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나날입니다. 세계 여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행이 나를 바꿔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거든요. 안카이브 사진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 미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뻔뻔해진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떻게 늙어가면 좋을까 기대하며 눈을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까지 오디오 도슨트 안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